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는 승무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4등이 되긴 했어요. 4등이 되긴 했는데 뭐 이번 회차는 아시다시피 정배가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러면서 좀 1등 당첨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1등 당첨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금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은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정배데이가 지금 지난주 주중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나왔었는데 주중은 결국엔 챔스였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EPL과 분데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데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무패에 들어왔었을 때 이변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변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경기 보면 알라베스 대 헤타페 이 경기는 무승부로 너무 보이는 경기여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꺾어서 가봤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고 빌바오 경기에는 저는 빌바오 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바오가 정배당을 받았고 세비야가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흐름은 좋지만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 틀렸었죠. 그리고 베티스 대 소시에다드는 승과 무승부 중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결국에는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이제 적중해서 실패를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중에 있는 승무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이 좀 적었어서 좀 이 분데스리가 순위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브랜드퍼드 대 맨유의 경기고요. 어, 어,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퍼드 대 맨유의 경기.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랜드퍼드가 뭐 지난 경기 때 모습이 나쁘진 않았었긴 한데 맨유가 오히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래도 이 브랜드퍼드의 약점이라고 본다면 전방에서부터의 하는 그런 압박들은 굉장히 좋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간이 있을 때 좀 불안한 공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맨유가 저는 이런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팀들 상대로 맨유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이 뭐 지난 경기는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달라진 맨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난한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퍼드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쾰른의 경기고요. 볼프스는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쾰른은 12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흐름이 좋은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홈에서의 강했었던 그런 볼프스의 모습이었었지만 이번 시즌은 좀 경기력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챔스를 좀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쿼드가 얇은 팀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리그와 병행하면서의 그런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순위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밸런스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볼페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방에서의 베우스트가 있다라는 점은 뭐 최근에 뭐 득점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칼른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저는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불안한 장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프스부르크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볼프스부르크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베오스트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은데 켈른 상대로 저는 더 좋은 모습을 홈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정배당인 최종픽에선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고 쾰른과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었을 때 그렇게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볼프스부르크의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헤르타는 1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어,
마인츠의 이번 시즌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헤르타는 뭐 지난 시즌도 흐름이 좋았었진 않았었기 때문에 헤르타의 문제점은 항상 고질병이죠.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지만 저는 헤르타 같은 팀은 좀 도깨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습에서의 그런 템포가 나쁘지 않고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땐 헤르타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마인츠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마인츠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헤르타가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마인츠의 수비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헤르타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형입니다. 아르미니아 대 이제 보훔의 경기고요. 네, 아르미니아 같은 경우에는 17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위에 위치하고 있고 승격을 했는데 뭐 이번 시즌 흐름이 나쁘지 않죠. 보험의 장점이라면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에서의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이 부분은 아르미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측면에서의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 아르미니이기 때문에 두 팀의 모습은 공격적으로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더 나은 팀은 당연히 원정팀인 보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 아르미니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저는 조금 보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는 게 배당이 아르미니가 정배당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정배당 이 경기력과 반대로 좀 이변인 아르미니 쪽 사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보험과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보험이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배당에서의 정배당을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승무 투픽으로 꺾어서 아르미니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방경입니다. 노리치 대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가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라드 감독이 선임하고 나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리치가 진행 경기 때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스톤 빌라가 이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노리치 상대로는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경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리즈.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뭐 맨시티가 지난 경기 때 울버햄튼 상대로 겨우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기는 울버햄튼이 만약에 1은 퇴장자가 히메네스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대승했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상대가 라인을 완전히 버스를 세우면 좀 고전하는 팀인데 울버햄튼이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아예 버스를 세웠죠. 완전히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오히려 경기가 좀 말렸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리즈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이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는 13위,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 글라드바흐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율이 지금 글라드바흐 쪽으로 몰리진 않았죠.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라드바흐가 이 배당이 이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될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뭐 여전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압박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력이 이번 시즌 너무 터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뭐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경기력도 비슷해요. 똑같은 그런 전방에서의 그런 빠른 템포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도깨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프랑크푸르트가 더 유리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습에서의 이런 좋은 부분들 또한 이 도깨비 팀인 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방경입니다. 브라이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죠. 근데 제가 이번 시즌 좀 유난히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서 승패 방향으로 가면은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두 팀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저는 비슷한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두 팀에게 있어서 물론 브라이튼이 조금 더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 브라이튼도 결정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비등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독식에서는 이 경기 단통 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브라이튼이 낮은 정배당도 받았고, 울버햄튼이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그래도 이제 1점 차이로 패배하면서 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메네스가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는 히메네스가 없을 때 울버햄튼은 히메네스가 이번 시즌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브라이튼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경입니다. 벌리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애매해요.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을 정도로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진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누가 우위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와포드보다는 지금 벌리가 조금 더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벌리는 수비적으로 라인이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와포드의 측면 공격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승패 투픽으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리의 단통승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벌리의 선뜻 손이 가지 않아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승패 방향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좀 뜨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그 경우를 생각을 해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지우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투표율도 높게 책정이 됐고 지금 배당도 좀 낮게 받았죠. 근데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배당이 낮고 투표율이 몰릴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경기 때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에버튼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저는 사우스햄튼이 일단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간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 부분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우스햄튼이 저는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 자체는 좀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저는 이렇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는 오히려 도깨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 쪽으로 오히려 더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히려 사우스햄튼의 공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압박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이라면 저는 좀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호펜하임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뭐 레버쿠젠은 뭐 지난 시즌과 비슷합니다.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팀이고 수비는 공격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공격과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은 팀. 약간 세비야 쪽으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경기력은 레버쿠젠이 앞서는 부분들은 맞지만 저는 레버쿠젠도 이렇게 승무패에 들어오면 좀 배신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좀 선뜻 좀 믿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펜하임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괜찮은 모습을 시즌 초반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 역시 레버쿠젠의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렇게 좀 뭐 앞서 말씀드린 경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승패 방향으로 너무 보이는 경기에서 무승부가 좀 뜰 때가 많아서 분데스리가가 제 기억상으로 이번 시즌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승패적으로 보이는 방향이라서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위에 위치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사실 원정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배당을 우니온 베를린이 받았고 우니온 베를린의 흐름이 나쁘지 않죠. 뭐 우니온 베를린은 압박에서의 모습들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제공권을 그런 활용하는 부분들 역시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습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팀이죠. 저는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프라이부르크가 그렇게 밀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실점을 하게 된다라도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저는 운영 쪽보다는 프라이부르크가 더 유리한 경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를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그래도 우니온이 정배당을 받았고 우니온의 흐름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의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생각한 경기력대로 단통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16위에 위치하고 있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에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굉장히 좀 불리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뭐 아스날은 지난 경기에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대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왔고 웨스트햄은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죠. 이 슈팅 찬스에 비해서 좀 결정력이 터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스날이 수비적으로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충분히 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를 웨스트햄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웨스트햄이 원정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이 좀 아쉽고 반면에 아스날은 홈에서의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이 이 경기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아스날의 최근에 이런 경기력과 흐름을 봤었을 때는 웨스트햄 상대로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종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수요일 저녁에 EPL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